안녕하세요. 북강주 정원단어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건간호학 개요 문제 중에 보건교육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보건교육의 실제적인 내용들인데 이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보건교육의 방법은 몇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건 교육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볼게요. 하나는 개별 교육이 있습니다. 자, 개별 교육이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굉장히 좋겠네요. 왜냐하면 개인차를 고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개인 교습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개별 교육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면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담, 같은 말로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개별 교육과 그리고 또 중요하냐 하면 집단 교육이 있습니다. 집단 교육이라 함은 모여라! 함께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집단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집단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대별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는 뭐니? 그러면은 강의예요. 강의. 말로 하는 거죠. 강연회라고도 하죠.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또한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강습. 즉 강습, 강의.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습은 이거를 시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 교육은 상당히 많이 국가고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천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매우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실습을 해보니까 시범을 실제적인 모형을 가지고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접근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의 욕구가 많이 생겨지는 시범도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의가 있습니다. 토의. 자, 토의는 아주 다양한 토의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은 대략 5가지 종류의 토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본다면 이 토의에는 크게 먼저 비교가 되어야 되는 집단 토의가 있고요. 자, 집단 토의와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있죠. 집단 토의는 목적을 가지고 소수 인원과 함께 뭔가 토의를 해내는 거고 결론을 얻어내는 것. 이게 집단 토의라면 분단 토의가 있습니다. 분단 토의는 시끌벅적하게 와글와글하게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지만 목적이나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토의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배심 토의가 있습니다. 배심 토의는 같은 말로 패널 토의라고 하죠. 패널 토의, 배심 토의 같은 건데 이거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자를 가운데 두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대표자들이 나와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 옥신각신 서로 막 이렇게 자기 말이 옳다 이렇게 해서 청중을 감화시키려고 하고 청중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토의를 배심 토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뭐가 있니? 심포지엄이 있죠. 심포지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또 비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비교가 되어지는지. 자, 여기서 잠깐 거론을 드린다면 배심 토의와 심포지엄이 비교가 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는 대표자성 토의라고 해요. 대표자성 토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포지엄의 경우에는 전문가성 토의입니다. 전문가성 토의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모두 다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여기에 모인 청중들은 전혀 전문가가 아닌데요. 대표자 몇 명이 나와서 토의를 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집단 토의와 분단 토의를 또 비교하셔야 되는데 집단 토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소수의 대상자들이 뭔가 의미 있는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집단 토의라면 분단 토의는 와글 시끄럽게 토의만 할 뿐이지 목적 없습니다. 결론 없지요. 그리고 참가자 수가
참여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뭐니?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종류의 토의 방식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브레인 그럼 뭐죠? 네, 스톰 그러면은 폭발적이다. 예, 폭풍처럼. 아,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창출 목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토의를 진행하되 특별히 자,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요 아이디어 창출 목적입니다. 아이디어 창출 목적으로 허무맹랑한 토의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며 뭔가 여기에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은 단기 동안에 이렇게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창의적인 토의라고 볼 수 있어요. 창의적인 토의야.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렇게 토의 세 가지가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교육의 방식 중에는 매체 교육이 있습니다. 매체 교육이라 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송 매체겠죠.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내용을 폭발적으로 강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매체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국민을 대상으로. 예.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라면 매체 교육을 해야지만 어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코로나, 인플루엔자 또는 메르스 여러 가지 뭔가 급성 감염병에 대한 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방식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 매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보건교육의 방법은 하나, 개별 교육과 둘, 집단 교육과 셋, 매체 교육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핵심을 봐보자면 면담은 목적 있는 대화라고 그랬죠.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의에 뭔가 면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청취하여라. 잘 청취한다. 그랬구나. 어머 세상에. 그래서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추임새만 하면서 잘 들어준다면 가장 좋은 면담이 되는 거라고 하죠. 신뢰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통 우리는 면담을 한다, 즉 상담을 한다 그러면 충고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라 라고 권고하려고 하죠. 충고하려고 하거나 또는 권고하려고 한다. 하지 말아라.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 가르쳐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해봐 라고 방식을 알려준다고 한들 상대방에게 진짜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피면담자는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를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잘 들어주고 신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안 돼요. 충고 공고 안 되고요. 명령? 안 되죠. 지시를 한다?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자, 이게 참 좋은 방법 있잖아. 설득?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별로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것은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차 고려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개인차 고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점을 가지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강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터득한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실은 금방 돌아서면 잊어먹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왜 경제적이냐? 왜 경제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원하는 내용을 1시간 동안에 축축 진도를 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가 안 되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습입니다. 강습이 문제 잘 나오죠. 강습, 즉 시범교육이라는 문제로 나오고 있죠. 시범교육은 뭐니? 이거는 실제 모형을 보여주고 실제 모형을 가지고 해보고
또는 이 시범교육을 현장 교육이라고도 표현하죠. 현장 학습으로 실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봤다. 매우 흥미롭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시범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범교육이라는 것은 실천 요구가 생겨진다. 실전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지며 매우 흥미로워한다. 그러겠네.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뭔가 꼭 해보고 싶어 라는 동기도 부여가 되어지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수를 대상으로 소수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관찰로서 평가합니다. 관찰로 평가한다.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관찰을 함으로써 관찰로서 평가한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범교육에서 실은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교육에 적합하다. 기술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니? 그러면 시범교육이다. 기술교육에 적합하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 조사하는 거 또는 이유식 만드는 법, 손 씻는 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치질하는 법 이런 건 기술이 있죠. 이런 교육은 시범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 잘하는지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범교육에서 문제로 잘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집단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매체교육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건교육 방법을 세 가지로 쭉 뭔가 의미를 비교해가면서 알아뒀을 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면담, 개별 교육 이야기 나와 있죠. 면담의 원칙 중 옳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피면담자. 여러분, 면담자라 함은 말하자면 지도자죠. 즉, 여러분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저는 면담자고 여러분은 피면담자입니다. 피상담자, 상담자, 면담자, 상담자, 지도자 이건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피면담자 그리고 피상담자 이것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피상담자로부터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어때요? 너무 좋은 말이 처음부터 딱 나와 있네요. 이 좋은 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잘 청취한다. 맞는데 문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예, 그래서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 문제가 지금 맞게 설정이 되겠네요. 벌써 지금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얻어야 된다. 잘 청취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내가 비밀을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자, 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인식을 시킨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화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화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면담은 잡담이 아니에요. 잡담은 목적 없는 대화죠. 그러니까 화제에서 이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면담은 목적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화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조금은 그러니까요. 잠깐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관심을 다시 화제로 끌어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에 사전 암시를 준다? 아니죠. 면담할 때는요. 아까 안 된다 몇 가지 있었죠.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한다.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폐쇄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폐쇄적 질문을 하면 되느냐? 암시가 되어지는 질문을 하면 되느냐?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개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암시를 줘야 된다.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발표자와 청중이 모두 전문가다. 여기서 지금 이미 아시겠죠? 모두 전문가예요. 그러면 심포지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청중과 발표자가 모두 다 뭐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여는 거죠. 피부과 의사들 모두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새로운 생긴 어떤 피부과적인 시술에 대해서 뭔가 두 명 내지 5명의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회자가 청중을 끌어들여서
만큼 청중 또한 전문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토의하는 거 뭐냐? 그러면 당연히 답은 심포지엄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참여자 수가 많아서, 이미 핵심 나왔죠. 참여자 수가 많아서 왁을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분단을 나눠서 토의한다고 했죠. 지금 그 문제는요. 참여자 수가 많아서 몇 개로 소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위에서 종합을 할 뿐이네요. 자, 이런 토의를 뭐라고 한다? 대부이자. 분단 토의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10명 정도 대상자가 목적 가지는 대화, 소수 대상자가 토의를 했다. 그러면 집단 토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가 많아. 그러면 나눴어. 분단 토의가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고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육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 보건교육의 방법이 뭐냐? 자, 장점 한번 봐볼까요?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 지금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범교육 이야기 같죠? 좋아요. 상황을 관찰 능력을 배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쉽다. 실천이 가능하고 그러고 싶어져. 그래서 뭔가 요구가 생겨진 거, 지금 이거 시범교육 이야기 같지요? 다양한 경험, 습득, 그리고 적응 능력. 다양하게 경험하고 실제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것. 그럼 시범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예문을 발사. 집단토의 아니죠? 패널토의 아니고요. 현장학습, 자, 심포지엄 아니고 브레인스토밍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범교육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직접 하기 때문에 실천의 요구가 생긴다. 기술력이 생겨진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현장에 가서 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적응 능력이 좋아지고 경험을 습득한다. 예를 들어 봐볼게요. 학원에서 주사하는 거 실습합니다. 그렇죠? 해락지는 거 실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교육이라고 한다? 시범교육이에요. 그렇죠? 모형을 가지거나 실제 것들을 가지고 직접 진행이 되어지는 건 시범교육인데 그 교육을 학원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병원에 가서 실제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적응력을 갖도록 하고 경험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현장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예문을 그대로 놔두고 현장학습을 빼고 시범교육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겠죠? 자, 알고 이해하고 문제 푸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하나 나오네요. 실물이나 실제 상황,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것들의 교육의 장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저는 현장학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범교육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열어두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줄인다? 이거는 사실은 강의예요. 강의 같은 거는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가 안 되고 별로 재미가 없지요. 사실은 강사가 주력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올 수 있는 대상자와 그러지 못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자, 여기서 시범교육은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교육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비경제적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주사 놓는 거 이렇게 갑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메디컬을 가지고 주사 놓는 걸 시험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이세요? 라고 직접 같이 요리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요리 강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줄일 수 있다? 아니죠. 대규모 국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범교육이라는 것은 소수 이동수에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시범을 보이고 실제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 교육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아니고요.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 좋은 말 있습니다.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 욕구가 생겨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좋은 말이고요. 제작하는 시간이 짧아? 아니요.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용이롭다. 그런 의미에서 용이하다. 이거
5번 이동이 불편함에 없어. 예를 들어 시범교육을 하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옮기는 불편감을 감수하고라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다 아니죠.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동에 불편함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보건교육의 방법은 개별 교육과 집단 교육의 강의 그리고 시범 그리고 토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체 교육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로 본 다음에 좀 더 깊숙이 집단 교육에서 시범 교육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오늘 문제처럼 시범 교육을 또 다른 각도로 볼 때는 현장 학습이라고 받아들인 것도 이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토의 5가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건교육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접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